안녕하세요. 포포투의 백현기 기자입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포포투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간밤에 들려왔던 맨체스터 시티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홀란드가 또 대기록을 작성하면서 맨시티의 3대0 승리로 웨스트햄전이 끝이 났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 선두 경쟁에서 맨시티가 아스널을 제치고 다시 1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맨시티와 아스널의 우승 경쟁이 이어질지, 그리고 맨시티와 웨스트햄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널전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시티와 웨스트햄전이 치러지기 하루 전에 아스널과 첼시의 리그 34라운드 경기가 치러졌었는데요. 아스널은 선두 경쟁에서 맨시티를 어쨌든 지금 자력으로서 꺾으면서 우승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스널은 무조건 남은 경기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스널은 맨시티보다 하루 앞서서 첼시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3대1로 아스날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전반 18분에 웨데고르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자카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웨데고르가 지체 없이 마무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아스널이고요. 그리고 31분에 비슷한 위치에서 웨데고르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도 왼쪽에서 이 자카의 빠른 크로스가 먹혀들었고 웨데고르의 위치 선정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첼시 입장에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 왼쪽에서의 크로스를 계속 허용하면서 2점이나 실점했다는 점이 좀 뼈아프게 다가왔던 장면인데요. 그리고 웨데고르의 골이 터진 지 3분 뒤에 제수스가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세컨드볼 상황에서 조금 첼시 수비진들에게 혼란이 왔고 제수스가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3대0까지 경기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20분에 결국에 마두에케가 계속해서 이 아스널의 뒷공간을 노렸고 만회골을 만들어냈는데요. 3대1로 어쨌든 이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맨시티에 지면서 아스널이 어쨌든 지금 자력 우승이 힘들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전이 끝나고 아르테타 감독은 우승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 또 이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펼쳐진 기자회견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내용에 만족한다. 특히 초반 60분간은 굉장히 만족한다. 우리가 경기를 대하는 방식, 결정들, 그리고 에너지에 모두 만족한다. 우리는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섰고 좋은 골들을 만들어냈다 라면서 또 선수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죠. 과연 선수들이 우승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안 그래도 선수들과 우승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직 우리에게는 4경기가 남았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이 뉴캐슬전을 준비하겠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라면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최선의 경기를 펼치고 맨시티가 미끄러지기를 지금 바라는 장면이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은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첼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공식 경기에 6연패 수렁에 빠졌는데요. 램파드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너무 착하게 플레이했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우리는 수동적이었다 라면서 좀 한탄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전 이후로 계속해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램파드 감독인데, 현재 첼시 상황은 램파드 감독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휘봉을 맡기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패배가 이어질 경우에 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의 차기 사령탑으로 굉장히 좀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램파드 감독의 연패는 포체티노의 선임을 좀 가속화할 수 있다, 또 이런 해석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가 끝나고 곧바로 아스널은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보다 2경기를 더 치르고도 2점밖에 앞서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 아스널은 맨시티의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불안한 리드를 좀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과 첼시 경기가 치러진 다음 하루 뒤죠.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28라운드 수년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맨시티는 2가지였는데, 최후방 에데르송 대신에 오르테가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중원에는 더브라이너 대신에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더브라이너는 지난 풀럼전을 끝나고 경미한 부상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른쪽에 마레즈, 그리고 중원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중원 구성을 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홀란드와 알바레스가 역시나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
홀란드와 알바레스가 동시에 투입될 경우에는 이렇게 알바레스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면서 홀란드와의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던 알바레스였고, 그리고 그릴리쉬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했고, 그릴리쉬가 가운데로 침투하는 마레즈를 봤지만 마레즈의 슈팅은 일단은 파비앙스키에게 막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초반부터 맨시티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웨스트햄은 한 번씩 이렇게 역습 그리고 보웬을 필두로 하는 오른쪽 공격을 활발히 시도를 했는데요. 전반 29분에는 스로잉 공격으로 시작된 공격에서 보웬이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오르테 골키퍼가 선방을 해내면서 맨시티는 또 위기를 모면을 했고요. 계속해서 맨시티가 몰아붙였습니다. 홀란드는 특히나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홀란드는 어쨌든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오히려 뒷공간 침투보다는 좀 내려와서 연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32분에는 로드리에게 연계했던 그 패스가 로드리가 직접 침투해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지만 골대에 맞고 맨시티의 기회는 또 무산됐습니다. 좀 아쉬운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던 맨시티였는데 후반 5분 만에 드디어 선제골이 나옵니다. 마레즈의 왼발 프리킥이 올라갔고 아케가 헤더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이번 시즌에 이 아케가 사실 백스리, 과르디올라 감독의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수비뿐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는 이 헤더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맨시티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어쨌든 웨스트햄은 전반보다는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고 조금 더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웨스트햄은 좀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전방에서 안토니오가 버텨주는 힘이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다 보니까 모에스 감독은 안토니오 대신에 최전방에 득점력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데니 잉스를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웨스트햄이 올라오는 그 라인을 맨시티는 그 뒷공간을 노렸죠. 홀란드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그릴리쉬가 후반 25분에 침투한 이후에 스루패스를 건넸고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갔던 홀란드가 파비앙스키를 넘기는 칩샷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홀란드의 리그 35호 골, EPL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입니다. 이따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기록은 앨런 시어러와 앤디 콜이 기록했던 34호 골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정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수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이어갔던 맨시티가 후반 41분에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교체 투입됐던 포든이 코너킥 상황에서 말리 슈팅을 시도했고 이 공이 에메르송에 맞고 골절되면서 파비앙스키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골로 연결이 됐는데요. 3대 0으로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맨시티가 하루 만에 선두에 복귀하는 순간이었고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맨체스터 시티는 승점 1점을 앞서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가 뼈아팠죠. 아스널 입장으로서는 그때의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맨시티에게 사실상 이 우승의 기세를 좀 넘겨주게 된 계기가 됐고 맨시티는 어쨌든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1점이나 앞서는 그런 굉장히 우승에 유리한 상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홀란드의 35호 골 대기록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앤디 콜과 앨런 시어러의 이 34호 골, 이 골 기록은 지금의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 수가 아니라 42경기였던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콜과 시어러에게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38경기인데 당시에는 42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콜과 시어러가 34골이 최다 기록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38경기 체제에서 홀란드가 그것도 5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35골을 넣었다는 점,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홀란드가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이라는 점이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기록을 깨나갈지, 자신의 기록을 더 어떻게 깨나갈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폰몹 기준 홀란드는 7.7점의 평점을 받았고요. 총 2개의 슈팅 중에 1개의 슈팅을 또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홀란드는 최근에 또 물오른 감각뿐 아니라 내려와서 좀 연계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맨시티의 이선 자원들을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최애 제자로 등극하고 있는 홀란드고요. 앞으로 이 남은 일정을 보겠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의 이 선두 경쟁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시티가 조금 더 일정상으로는 빡빡한 건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를 치른 다음에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는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에버튼, 레알 마드리드 2차전, 그리고 첼시,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맨유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맨시티인데요. 마지막에 이 맨유는 FA컵 결승전입니다. 뭐 이때 경기는 리그가 다 끝나고 나서 치러지기 때문에 좀 큰 부담은 없지만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리그의 5경기, 이 5경기를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과 병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빡빡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아스널은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앞으로 4경기만을 남겨둔 아스널인데 다음 경기가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길이에요. 굉장히 빡빡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브라이튼,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현재 이 노팅엄이 이제 강등권인데 이 강등권 팀을 시즌 막판에 만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스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고, 마지막 경기로는 울버햄튼과의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5경기가 남았고 아스널은 4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선두 경쟁의 향방이 결정이 될지, 그리고 어떤 또 명경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시티와 아스널의 그 선두 경쟁, 그리고 빡빡한 일정들 저희 한준TV에서 계속해서 팔로우하시고 또 심도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